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가 다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동훈 시작 캠프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 캠프에 대한 정책 제안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정책 제안을 주신 분들은 10대와 20대 지지자들이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보수 정치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봤습니다. 1700건이 넘는 정책 제안 중에서 10대와 20대 분들은 청년 정치 학교를 개설해달라, 군 복무의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40대, 50대 분들은 주로 부동산에 관한 말씀, 고금리에 관한 말씀, 물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 70대 어르신들께서는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경청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 분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치에는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를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실력의 DNA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낸 의지의 DNA가 있습니다. 애국심 하나로 2020 지난 대선에서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 이뤄낸 단결의 DNA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은 DNA를 제가 다시 일깨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 사고, 굳은 의지, 여러분의 실행력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26년의 지방선거, 2027년의 대통령 선거, 2028년의 총선거 모두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극체제인 민주당과 다릅니다.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봐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더 유능하고 더 성실하고 더 청렴한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후보들과 우리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리는 경청과 포용과 유연성의 정치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방송사에서 활약하고 이제 우리 당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등장한 박정훈 후보,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경력을 쌓은 우리 당의 기둥 장동혁 후보, 군대 갔다 온 올림픽 영웅 진종호 후보와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모든 우리 당의 정치인과 당협위원장, 지방위원, 보좌관,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스스로 폭풍이 돼서 폭풍 속을 무리지어 나는 새가 돼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맞서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당대표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을 지켜주셔서.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제 76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가난하고 척박했던 이 땅에 번영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건국 주역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 나경원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그리고 탄핵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의회 폭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부터입니다. 공수처법, 문재인 정부의 방탄수사부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절대 우파가 과반이 안 되는, 한마디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게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정당은 살아있는 정당으로 바뀌고, 웰빙 정당은 투쟁이 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광화문에서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무능, 그리고 위선, 위법을 밝혀냈고 민생 파탄과 언론 장악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은 27명의 현역 의원과 보좌진을 기소당하게 했습니다.
반헌법적 기소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다시 그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감옥을 간다고 해도 훈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모함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폭정은 브레이크가 없어졌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갖겠다고 합니다. 탄핵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이재명의 방탄과 함께 이제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여러분,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눈뜨고 당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의 정치적 행위에 이런 사법적 개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탄핵마저 방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을 위해 희생한 당원을 존중하는 정당,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새 것을 좋아합니다. 당을 위해 싸우다가 흠집나고 상처난 사람은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저의 정치 여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과 가치가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늙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뿌리를 통해서 더욱 강한 네, 여러분, 나경원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상현 당대표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복파시켜 주십시오. 수도권에서 이게 진짜 총선 승리죠. 수도권은 원래 그렇다? 이기기 힘들다? 이런 패배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우선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당원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님이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집권여당 사상 이렇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이 이렇게 3연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현, 재작년부터 뺄셈 정치하지 말자, 수도권 위기니까 대책을 만들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마는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윤심이 당심이여 민심이라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권 감성이 약한 영남 중심 지도부의 체질적인 존재 구석적 한계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영남은 보수의 심장, 정말로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영남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왜 민당에 질까요? 민당은 수도권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의원들로 이미 확고한 진지를 구축해 놨기 때문입니다. 저 민당 지도부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부터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전부 수도권 의원입니다. 원내 지도부 박찬대, 김용민, 박선준 전부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수도권 지도부로의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저 위대한 박정희 정신입니다.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원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수도권 지도부요. 이 수도권 지도부를 갖게 되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죽어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저 윤상현 이 당에 분노합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이 당에 대해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짜 당원이 아닙니다. 저 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 비겁한 미기심에 많은데 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전면적인 대혁신, 창조적인 파괴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 윤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윤상현 과거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험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무소속 2번 갔습니다만 매번 살아왔습니다. 저 윤상현의 몸에는 민당을 향해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윤상현에게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강인해지는 승리의 강인한 DNA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저 윤상현이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정당, 수도권에서의 승리하는 보수 저 윤상현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말로 보수혁명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의 진짜 주인이 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겁을 내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불신임제도, 소위 말해서 송호 당원 소환제를 꼭 실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당협의 문제점이나 민원들을 중앙당에 알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문고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당원 중심의 정당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당원 중심의 정당 저 윤상현이 만들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당 중앙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파시켜 주십시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부터 폭파시켜 주십시오. 줄 세우고 계보 정치하고 오도 정치하는 거,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썩은 기득권을 꼭 청산해 주십시오. 이 썩은 기득권에 아직도 물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그들을 강하게 거부하여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우리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개혁세의 여력임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혁명은 항상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 저 윤상현과 함께 정말로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일궈냅시다. 정말로 우리 당이 진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꼭 만들어냅시다. 네, 여러분, 윤상현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원희룡 당대표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검은 곧 탄핵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 가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두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 납니다. 당정이 충돌하자 당무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면 자기가 불리할수록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정부가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수련의 기회를 가지라고 애정어린 조언을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이래서는 당정 충돌 언제든지 재발할까 두렵습니다. 또 당론을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특검을 받고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 책임지지 못할 주장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저를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다 순수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하더군요. 자발적인 참여니 문제가 없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특검 반대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특검은 이미 현실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할 겁니다. 사실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여서 보호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당을 단합시키고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아니라 믿고 소통하며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25년간 당과 국회, 지자체, 정부에서 커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실패도 겪었고 많은 일도 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과도 언제든지 소통하고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대통령과는 신의와 자기 책임에 기반한 소통으로 우리 당과 대통령을 거대 야당의 특검과 탄핵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저는 특검을 막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특검의 문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원희룡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번역 합동연설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들의 발언을 듣고 나니 우리 당의 미래가 밝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당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하신 내용들 당선되신 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7월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실시되는 K보팅 투표에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7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선거인단 ARS 투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번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계단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퇴장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셔서 미끄러움의 방지 꼭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계단이 많이 미끄럽다